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심리사 루미에입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요? 유달리 올해는 도로가 엄청 막혔던 것 같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시댁에 내려가는데 진짜로 처음으로 도로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구나를 절로 체감했습니다.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2022년 마지막 수성 역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 역행이 지난 1월 물병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 수성 역행도 같은 공기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에서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공기 별자리 리브라 천칭 자리에서 세 번째 마지막 수성 역행이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수성 역행에 대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수성은 사고방식, 의사소통, 이동수단 등 인간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지갑, 차키 분실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단톡방에 잘못된 메시지 입력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지하철이나 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출근을 평소보다 5분 일찍 하세요 등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저장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결제 영수증을 유심히 본다든지 택배 주소란에 착오 없이 기입했는지 신경 쓰는 편입니다. 또 정말로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차트를 보면 동쪽에서 스콜피오 정갈자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갈자리는 신중하고 치밀하고 비밀스러운 전략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갈자리의 지배 행성인 화성이 파라오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성도 2022년 하반기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행성 중 하나인데요.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으면 정보와 지식을 남들보다 손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병자리의 시대가 도래했고 흙의 시대에서 공기의 시대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어졌던 관념들, 가치관들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흙의 시대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광산을 캐서 금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물건을 많이 팔아서 재물을 쌓고 부동산 등 임대업을 하는 땅부자들을 흙의 시대의 권력가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공기의 시대에서는 누가 먼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손에 넣느냐, 누가 먼저 미지의 세계를 알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으로 태초의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을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거나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또 지금 발사체 오류로 늦어지고 있긴 한데 아르테미스 우주 계획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도 물론 우주 개발 사업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연구하거나 로봇 과학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는 등 200년 전 흙의 시대, 즉 18세기와 지금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흙의 시대가 끝났구나, 과학의 시대, 저작권의 시대, 공개 시대가 왔구나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난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바람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다른 나라의 이슈 사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니,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공개 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 쌍둥이 자리는 파라오스에서, 목성 양자리는 육하우스에서 섹스타일, 길각을 맺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의 길각은 개인보다는 국가의 안위, 공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큼직큼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활동이 많아집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개혁에 적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언론에서 여러 하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차 혁명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이유로 또 한 기업의 새로운 회장이 취임해서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불필요한 부서는 단칼에 정리를 해서 슬림화시키고 효율적인 기업 경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정부에서 주도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민간 사업체를 끌어들여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등 돈이 되는 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 수성이 12하우스에서 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하우스는 억압의 집으로 예를 들자면 감옥, 정신병원, 기도원 등 왕래가 적고 폐쇄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수성이 12하우스에 들어왔으니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말과 글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도권 밖에 있는 어떤 시설에서 일정한 수련 기간을 지내고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돈은 돈대로 지출하고 사람들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 또는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집단에 열성적으로 일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배임이나 횡령 사건에 나도 모르게 연루가 되었다든지 말 때문에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서 감옥에 갈 수 있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 재물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직원을 뽑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이 내민 명함이나 경력 증명서, 자격증이 포토샵으로 조작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요. 역행 중인 수성과 강력하게 아스펙트를 맺는 행성이 목성인데 목성도 양자리에서 역행 중입니다. 수성과 목성의 어포지션, 흉각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나중에 뒷수습하느라 고생하기도 하고요.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의가 상해서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다거나 SNS상에서 또는 단톡방에서 내 뒷담화하는 것을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성 역행 기간에는 나만 믿어, 나 누군지 알지? 이렇게 무턱대고 지르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친구 말 믿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의 말 믿고 상가나 오피스텔이 싸게 나왔다고 계약을 했다간 나중에 인테리어 도중에 누수나 불량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아파트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부동산 등기 서류를 확인해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닌지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별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검색창에 루미의 별자리를 입력하고 제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